안녕하세요.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플레이고어의 나즈만입니다. 지난 12월 13일 날 대본 읽기 모임이라는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날 모임에 나오지 않으셨던 플레이고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대본 읽기라는 그러니까 글을 읽는 그런 모임은 아니었고요. 표현하는 행동, 그 행동을 읽는 법,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대본은 표현될 것을 전제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읽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하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는 목적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연기에서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많은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좋다 싫다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만 한번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후에 그 사실을 번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곤란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물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신체 언어를 습득한 상태이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구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의 다양한 행동 언어를 별다른 학습 없이도 곧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뱀이나 물고기의 행동 언어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가 포유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같은 포유류의 행동 언어를 관리하는 곳은 뇌 중에서 변연계라는 부분인데요. 이 변연계라는 부분은 원시 포유류의 뇌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감정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변연계는 여러 감정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서 신체 반응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분노가 발생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고 무엇인가에 쫓기면 발이 빠르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감정에 걸맞는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변연계입니다. 우리는 왠지 기분 나쁜 사람, 딱 봤을 때 호감이 가는 사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복잡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아채는데요. 이런 능력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 언어 이해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변연계로 관리되는 행동 언어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분명한 모습을 보이며 거짓으로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 같은 곳에서는 이런 행동 언어를 읽는 것을 주요 신문 기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신문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행동 언어 읽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연기를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며 그 목적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좋은 연기라는 것은 대본 속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리고 연출의 의도가 잘 버무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상대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읽고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자연스럽고 깊은 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레미제라블, 한 번쯤 예고편이나 영상 자료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앤 해서웨이와 휴 잭맨의 연기가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솔직히 두 사람의 연기력을 제외하면 좀 아쉬움도 많죠. 계속 절정의 연속이라 긴 러닝타임 동안 절정만 보고 있는 관객이 지쳐버리게 된다고 할까요? 너무 절정만 연속이라 지겨워지는 그런 부분도 정말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영화 속에서 인상 깊게 남는 연기는 울면서 노래하는 장면들인데요. 등장하는 인물들의 눈물 연기가 정말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코입니다. 사람이 극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흥분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흥분을 표현하는 외적인 부분 중에 가장 알아차리기가 쉬운 부분이 코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격하게 느낄 때 감정과 함께 흥분하는 부분이 바로 코라는 거죠. 그럼 이 영화 속에서 비교해 볼 배우들은 판틴, 장발장, 쿠제트의 남자 마리우스입니다. 영화 속에서 아주 눈물을 펑펑 쏟는 배우들인데요. 누구 코가 더 빨개지나 누구 코가 더 벌렁벌렁하나 그걸 살펴보면 왜 우리가 이 네 사람의 연기력이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판틴과 장발장의 경우는요, 아주 격하게 움직이는 콧구멍과 코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빨갛게 상기되어 있죠. 판틴과 장발장의 연기를 우리가 왜 더 감동적이고 더 잘한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가 콧구멍에 있다고 하면 좀 웃기겠지만 어느 부분 사실이라는 거. 코제트의 경우는 판틴이나 장발장처럼 격하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울며 슬퍼할 때 미세하고 자주 움직이게 됩니다. 즉 섬세한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이제 코제트의 남자 마리우스인데요. 이 사람은 코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의 눈물 연기를 보는 관객들도 그렇게 슬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우스의 연기가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리우스라는 배우가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죠. 여하튼 이 네 사람의 슬픔에 대한 차이, 그리고 연기의 차이가 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보시면 더욱 재밌을 겁니다. 간단한 행동 언어 읽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지는 차례는 아날로그 변진영님께서 준비해주신 내가 좋아하는 배우 박해일이라는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날로그 변지영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저망님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꼽사리 형식으로 칼럼을 맡게 됐습니다. 칼럼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 왜 좋은지, 그 사람의 연기가 어디가 좋은지 보는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한국 배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의 경우에는 잘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경향이 좀 적을 뿐더러 좀 그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감수성과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이대는 20, 30대 배우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괴물, 살인의 추억, 이끼, 다들 아시죠? 예. 최근에는 은교, 이런 영화에 나왔던 박해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박해일을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연기에 능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영화 두 편을 선정했어요. 하나는 살인의 추억이고 다른 하나는 연애의 목적이라는 영화입니다. 살인의 추억에서 박해일이 맡은 연기는 살인자일지도 모르는, 쉽게 말해서 용의자인 사람의 연기를 하고 있는데, 박해일이 용의자가 돼본 적이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살인을 저질러 본 적도 아마 없겠죠. 아마. 근데 그는 그런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박해일은 살인자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메소드를 가져왔을까? 이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와, 저 새끼가 정말 죽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죠. 있을 법하게 하죠. 그게 박해일이 가진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괴물이라든지 그 밖에 아주 강한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한 배우이기도 한데, 박해일이 보였던 모습들은 수많은 메소드에서 출발을 합니다. 메소드 연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배워볼 만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연애의 목적이죠. 당시 어렸을 우리 단원들은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적으로 여주인 강혜정과 섹스를 하고 싶은 남주 유림, 박해일 분이죠. 유림이 계속 강혜정에게 들이대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결국 섹스를 통해 사랑을 이룰까? 못 이룰까? 이러면서 끝나는 영화고, 내용상으로는 아주 필부들의 이야기예요. 박해일이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박해일도 필부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정확히 표현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신만의 감정 혹은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감정이 얽매여서 그것이 오버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굉장히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전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질 캐릭터가 완성되어 있고요. 와, 남자 새끼들 다 저래? 라는 저질 캐릭터를 완성을 해놨고, 하지만 그게 있을 법하다라는 생각을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부숴서 여자의 집을 훔쳐본다든지, 그냥 자자고 이러면서 달려든다든지, 조개 참 좋아하시네요. 전 다른 조개가 먹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뱉어냅니다. 매우 저질스럽죠.
그리고 그 캐릭터를 완성시켜 놓지만 그게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박해일은 여기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신경을 씁니다. 어깨의 높이라든지 손동작이라든지 학교에서는 선생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동작들이라든지 다중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잘 표현을 하되 그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다중인격이라는 걸 다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박해일 최고의 작품이라고 저는 꼭 그 작품 때문에 박해일이 매우 좋아졌죠. 그냥 진짜인 상황을 옮겨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연기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굉장히 고도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고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스킬들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 첫 시간으로 박해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누구나 아직 미정입니다. 시험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안 나갈 수도 있고요. 예, 즐거운 시간 되시고 공연 때 그리고 모임 때 그리고 이 모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추위 조심하십시오. 아날로그였습니다.